안녕하세요. 라이더TV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그 수리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요. 우리 라이더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혼자 넘어졌을 때 혹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지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차 보험을 제공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는 노조가 있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리비 견적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각각 라이더 유니온의 수리공제 사업을 맡고 있는 팀장님과 바이크인포 대표님 모셨는데요. 일단 모두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크인포 대표 문선입니다. 네, 라이더 유니온에서 수리공제 팀장을 맡고 있는 최명훈입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오토바이는 자차 보험이 없지 않습니까? 네.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손해보험이 없는데 왜 그런 걸까요? 자차 보험이 있습니다. 있나요? 네, 자차 보험은 있는데 이 보험사가 이제 공공기관이 아니다 보니 손해율이 높은 보험에 대해서는 인수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륜차 같은 경우는 사고도 많고 네.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네. 지금 인수 거부를 할 뿐이지 그런 담보 조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가입도 할 수는 있나요? 네, 가입은 신청은 가능하지만 네. 보험사에서 인수를 받아줘야지만이 가능한데 현재 인수 거부를 하는 거죠. 보험사에서는 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자차 보험을 받았던 역사는 없었나요? 있죠. 있었나요? 네, 가끔가다. 가끔가다. 어쨌든 보험사는 오토바이의 자차 보험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 네. 손해율 높은데 그런데 라이더 유니온에서는 이 자차 보험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놀랍게도. 어떤 이유로 자차 보험을 생각하게 되신 건가요? 지금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라이더분들이 이렇게 사고가 나도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특히나 배달 라이더분들 경우에는 이 바이크라는 게 자신의 생계 수단인데 생계랑 직결되는 문제인데 사고가 나면 보험도 가입이 어렵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돈은 안 나오는데 돈을 벌 수는 없고 수리하는데도 당장 돈이 들고 그동안 또 바이크를 빌리기만 해도 돈이 들고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고충들이 있다고 들어서 라이더 유니온에서 우분투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좀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라이더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주신 거죠? 우분투 재단에서요? 네.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큰 게 5개. 1년에 5천만 원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믿고 가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사고가 나면은 걱정인 것이 이 견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이 견적을 내는 사람들이 수리업체인 거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는 수리업체에 수리 자격증이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인가요? 네, 지금 안타깝게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공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리업체에서 수리하시는 분들은 무슨 자격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수리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민간 자격증으로 대림이나 키아 모터스에서 자체 이제 교육 과정도 이수를 하고 네네. 또 자체 시험을 통해서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은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네. 또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교육 기술을 네. 다 가다듬어서 매장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민간 자격증을 받아서 네. 그러면 그 자격증이 없어도 수리 센터를 열고 수리 작업도 할 수 있나요? 네, 현재는 가능합니다. 현재는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건 믿고 맡겨도 되는 건가요? 자동차 예를 들면 네. 카센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이제 뭐 매연 장비라든지 기본 장비를 갖추고 나서 네. 허가를 신청을 해야만 네네. 사업을 이게 영위할 수가 있는데 이륜차는 신고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아무나 누구나 그냥 저 하겠습니다 하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 좀 부족한 매장도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 업체들 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 배달 대행 업체들도 뭐 아무런 그런 그렇죠. 매장을, 제한이 없습니다. 매장을 또 열면 하고 돼요. 있는 데도 있어요. 수리업체를 하면서 배달 대행업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반대로. 반대로. 배달 대행업을 하면서 수리를 이어져오는 네.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안 그래도 그 라이더 유니온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배달대행업 사장님들이 이제 수리도 하셔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라이더들한테 덤탱이를 씌우는 네.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수리업체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지금 그 표준 공인 단가도 없고 정비 자격증도 없고 표준 부품 단가도 없어가지고 저희한테 피해 사례가 많이 오고 있어요. 아 조금 긁었는데 수리비가 한 100만 원 나왔다. 카울 교체하는데 100만 원 달라고 한다. 이거 맞는 일이냐? 그럼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우리도 알 수 없다. 저희가 실제로 120만 원 견적이 나와가지고 중고가를 한번 봤어요. 어떤 오토바이에 중고가가 70만 원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수리비가 120만 원.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투쟁을 해서 절반으로 깎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제 표준 공인 단가도 없고 부품 단가도 없는 이 문제에 그러면 이거 혹시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이 됐던 건지 이 문제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 문제가 이륜차 쪽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지금 이륜차 쪽에는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행이 뭐냐면 예를 들면 사고가 났을 때 항목별 부위별로 해서 부품가와 뭐 수리 공임을 책정해서 이 견적서가 산출이 돼야 되는데 중고 시세 기준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지금 산출하고 있는 게 이게 관행으로 자리 잡아요. 근데 이 관행되기까지에 이제 보험사도 큰 역할을 했는데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지급 기준을 가지고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급 기준도 없이 그냥 흥정 방식으로 얼마 주면 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임의 삭감을 해서 이제 자꾸 지급을 하다 보니까 수리처에서는 내가 받을 금액이 100이면 120, 30을 넣어야만 100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되어버렸고 또 보험사는 120을 넣네? 그럼 나는 한 80 주면 되겠네? 지금 이 악순환이 돼버려서 이 과정에 피해자는 실질적인 라이더들이에요. 이게 관행으로 잡혀져 있는데 지금 이 관행을 끊어야죠. 그래서 이거를 끊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륜차 이제 표준 견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견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표준 정비 수가를 적용을 해서 이 지금 수리처, 그다음에 보험사, 라이더 간의 이제 분쟁 해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확한 지급 기준을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보험사도 수리업체한테 당했기 때문에 깎는 거라고 생각할 거고 수리업체는 보험사가 갑질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이 단가를 부른다고 할 거고 그러면 라이더들은 표준도 없이 그냥 가서 부른 대로 줬던 게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게 현재 관행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차 보험 같은 거를 인수할 리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런 게 전반적인 모든 것이 이제 손해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보험사 같이 큰 회사가 사실 뒤통수 맞은 건데 뒤통수 맞았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할 건데 그쪽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할 거고 그러면 보험사가 제대로 보험을 운영하려고 하면 여기서 표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동차는 보험 개발원에서 자체 개발한 AUS라는 견적 프로그램이 이제 그 보험사에서 도입을 해서 사용 중에 있고요. 이륜차는 전체적인 그 보험사의 그 손해 지급 금액의 뭐 3%도 안 된다 비중이 이륜차가. 그러다 보니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 정도 형식의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관심조차 안 갖고 있는 게 이륜차 사고 손해 비율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시스템 도입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판단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주고 빨리 종결치는 게 낫다.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륜차의 보상 기준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그냥 오토바이를 버렸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표준을 잡는 작업을 하시고 어떻게 이 표준을 잡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계속 분쟁으로 이루어지고 수리처에서 청구한 거를 분쟁으로 이루어지고 또 라이더들도 이 이륜차에 대해서 운행일 당분간 못하게 되면 뭐 2차, 3차 피해가 막 계속 발생되니까 이런 분쟁 해결을 하고자 저희들이 최초에 이 이륜차 견적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 견적 시스템 안에 공신력을 갖추고자 해서 제조사별로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저희들이 탑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혼다, 야마하, 대림 대표적인 거죠. 네네. SYM 여기에 부품별로 표준 단가가 있고 네. 그럼 이걸 하나 갈아 끼우는데 필요한 공임 시간도 네, 작업 시간도 다 탑재되어 있어서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항목 예를 들면은 뭐 타이어를 선택을 하면 네. 작업 시간이 뭐 0.5, 뭐 부품 가격 뭐 4만 원, 네. 그래서 합계 6만 원 이런 식의 선택만 하면 금액이 산출할 수 있게끔 표준화 작업을 저희들이 해서 정확한 지급 기준을 이제 마련했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데이터는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앵벌이었죠. 앵벌. 지금 네. 자동차하고 자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자동차도 뭐 현대, 기아 지금 이쪽은 국내 기업들은 이런 파트리스트 부품 가격에 대해서 협조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상황이고 수입 차종들은 아직도 많이 감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륜차는 아직까지는 더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조사들의 이제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벌이라고 하면은 실제 그 수리업체와 얘기도 하시고 제조사와도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그렇죠. 일일이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제조사 뭐 대림 같은 경우, KR 같은 경우와 뭐 자주 미팅을 하고 또 그나마 국내 제조사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뭐 이 기준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러면 수리업체들은 몇 개 정도가 같이 이 작업을 하신 건가요? 지금 처음에 이 데이터를 구축할 때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이거를 그 바이크 인포에서 네. 그냥 임의적으로 작업을 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많은 수리업체들이 참여를 했어요. 처음에 참여한 업체수는 한 100여 개 업체가 전국에 100개. 10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지금 어떤 형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편의성이 있는지 이 데이터가 과연 그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여 군데 업체가 참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100개.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 그러면은 이 바이크 인포 시스템을 누가 사용하는 건가요? 수리업체 라이더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정비 업체가 네. 보험사로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기준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라이더들이 찾아왔을 때 네. 지금 실내 회복을 위해서 라이더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견적을. 견적을 비용이 1에서 100만 원입니다라는 거를 정확한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견적이 특별히 네가 싫어서 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보내주는 거다. 라고 네. 이제 보여주는 거네요. 그리고 보험사도 이거를 그러면 수용한 건가요? 공제조합 네. 하고 뭐 선보사 쪽하고 해서 네. 한 7군데 그 보험사들과 그 정식 업무 계약을 통해서 네. 지금 지급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분쟁 없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러면 중입니다. 보험사도 좋고 수리업체도 좋고 그렇죠. 라이더도 납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신뢰를 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바이크 인포가 이 프로그램이죠. 네네. 핸드폰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PC 프로그램, 네. 견적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수리공제랑 바이크 인포가 그 협약을 맺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네, 일단 그 라이더들이 사고가 발생이 되면 네. 뭐 응급 분할을 하면은 저희들이 긴급 출동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고차가 입고가 되면 정확한 지급 기준에 의해서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산출을 해서 정비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조합에 가입하시면은 객관적인 견적에 따라서 보상해드리기도 하고 만약에 덤탱이를 쓰게 되면은 바이크 인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덤탱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가입은 어떻게 하고 가입했을 때 수리비는 얼마를 보장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일단 가입 조건은 조합원이셔야 되고요. 예. 네, 이건 기본으로 들어가는 조건이고 그리고 조합원이신 경우에 이제 그 배기량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125cc까지를 타시느냐 아니면 125cc보다 더 높은 배기량을 타시느냐에 따라서 125cc까지는 한 달에 15,000원씩을 납입하시고 사고 시에 15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100일이라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2만 원을 한 달에 공제회로 납부를 하시고 그리고 200만 원까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합비 따로 공제비 따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년 무사고일 때마다 혜택도 있다고. 네네. 1년씩 무사고가 되실 때마다 보장 비율이 사고 난 액수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50%였는데 네. 이게 1년마다 10%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1년 무사고면 60%, 2년 무사고면 70%까지. 공제가 그거를 네.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2년 무사고면 70만 원을 70만 원이죠. 네, 보장해 주는 거군요. 그 어떤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혼자 쓰러지거나 그 백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떤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 보상을 못 받을까요? 일단은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터 몇 가지 예.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네, 뭐 일부러 바이크를 부쉈다. 네. 본인이 예. 본인이 막 네, 화가 나서. 네, 화가 났든 뭐가 있든 예. 부쉈다. 아니면은 뭐 전쟁이 났다. 네. 전쟁통에 뭐 차가 부서지고. 전쟁에 나면 안 네, 되죠. 아니면 뭐 지진, 네. 뭐 이런 게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그리고 아니면 방사능에 노출되어 버렸다. 방사능이요. 네. 오토바이. 네. 네. 뭐 살자보면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뭐 만멸, 그러니까 자연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자연적인 소모. 네. 이거 오래 타다 보면은 뭐 낡거나 이런 네. 부분들은 사실 보상이 수리가 아니라 정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이런 부분들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이걸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바이크를 썼다. 연기. 네. 네. 그러다가 사고 나면 안 되겠죠. 뭐 사실 네. 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하나같이 살다 보면 한 번씩은 뭐 네.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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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우에 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입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입은 자료화면이 나오나요? 네. 현재 안타깝게도 저희가 네이버 다음 등에 이렇게 사이트를 등록을 해놨는데 네. 이상하게 라이드 유니언이 이제 너무 유명해서 그런지 예. 뉴스 검색해 보면은 사이트는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뉴스만 잔뜩 나오거든요. 네. 하지만 어쨌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네, 홈페이지 주소는 어디에 나가나요? 네. 네. 깔아주시겠죠? 네, 뭐 어떻게 네. 아니 화면을 띄워도 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riderunion.org 네, 가입해 그곳을 주시면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바이크 인포와 협력을 맺은 그 수리 공제회 라이드 제회 종잣돈 5천만 원 그리고 최대한도 150만 원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언의